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오철홍이라고 합니다. 그 학회장 여기 발표장 분위기가 너무 좀 다운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신나게 발표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EGF라고 그 상피세포 성장 인자, 인간에서 이 세포를 성장시키는 인자고, 이것들을 어떤 단백질과 융합해서 어떻게 더 효율 좋게 만들고 활성을 높일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서대로 말씀드릴 거고, 그 앞서서 요거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자면, 기능성 단백질, 우리가 생각하는 단백질들은 뭐 영양소적인 거를 많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 몸에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단백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인슐린이라든지 인터페론이라든지 뭐 항체 뭐 이런 것들도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런 그 기능성을 갖고 있는 단백질들이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로 보자면 뭐 파워포인트, 한글 뭐 이런 것들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능을 업그레이드 한다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런데 이런 성장인자나 아니면 단백질들을 이제 생산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생산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하드웨어에 집어넣어서 뭐 세포 공장이라는 어떤 미생물이나 뭐 세포, 동물 세포에 집어넣어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뭐 대장균이나 뭐 효모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동물 세포들을 써가지고 이런 단백질들을 생산하고요. 단백질이 보통 DNA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 말은 곧 모든 단백질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DNA 서열을 알고 있으면 인위적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제조합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제조합 단백질 중에 이런 그 바이오 의약품으로 쓰이는 단백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베터라고 하는 것들이 블록버스터급 그런 의약품들이 이제 요즘은 특허가 만료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카피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블록버스터급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게 단일 품목으로 1조 이상 또는 10조 이상이 되는 것들을 블록버스터급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똑같이 모든 회사들이 이제 만든다고 했을 때 이 만드는 것 자체는 카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이거보다 동일하거나 개선된 효능을 갖고 있는 거를 가격 경쟁력 있게 만들 것인가가 앞으로는 더 중요한,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는 중요한 타겟이 될 거고요. 뭐 신약 단백질들도 들어가고 있고, 의약품으로 쓰이던 이런 단백질들도 그 화장품 쪽으로 접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런 제조합 단백질들은 비용이 비쌉니다. 생산하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싸고, 뭐 g당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싸게 만들 것이냐, 그러면 이걸 생산성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싸게 정제를 할 것인가, 공정 단계를 줄일 것인가, 회수율을 높일 것인가, 이런 데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는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저는 주로 대장균을 가지고 유전자 제조합 단백질을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에서 만드는 시스템이 우회 시스템이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회 시스템은 뭐냐면, 단백질을 만들 때 단백질 구조가 형성이 안 되도록 만든 다음에 나중에 그것만 모아서 단백질 구조를 다시 만들어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립이라는 게 있는데, 클립이라는 구조 자체가 그 구조를 가져야만 활성을 갖는데, 요거를 만약에 오그라뜨리면 그게 성분은 동일하더라도 클립이 되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단백질도 세포에서 만들어질 때 단백질 자체가 구조가 제대로 형성되는 경우가 있고, 형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안 되는 것들 자체 때문에 일부러 구조를 아예 형성이 안 되게 만들어 가지고 구조를 완전히 풀고 이거를 다시 단백질을 구조를 형성하게 만드는 게 일반적으로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회수율이라든지 뭐 공정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저희 쪽에서 지금 연구하는 부분은 구조 자체를 그대로 형성하게 하고, 이것 자체를 어떤 시노펩타이드라는 어떤 부속을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놈이 세포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해라, 세포의 막과 막 사이로 이동해라는 신호를 주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아니면 이 세포 밖으로 내뿜어라, 뭐 이런 신호를 줘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성도 높이고 회수율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할 거고요. 이렇게 옮겨갔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대장균에서는
그 단백질 구조를 형성해주는 단백질들이 주로 이제 세포 내막, 외막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완화 결합이 필요한 구조가 복잡한 단백질들도 이쪽으로 옮겼을 때 좀 더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이 단백질 분해 요소 같은 것들이 거의 없어서 안정적으로 거기에 이제 머물고 있고 정제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노펩타이드라는 거를 저희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인데 해양하는데 지금 제가 만드는 단백질은 인간의 단백질이거든요. 그럼 해양연구원에서 인간의 단백질을 만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뭐 해양의 컨셉이 뭔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한 게 이제 시노펩타이드라는 그 막을 이동시키는 펩타이드 자체를 해양 미생물에서 이제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리를 하고 그거를 적용을 시켜봤을 때 그 타겟하는 단백질들을 잘 이동시키는구나 하는 이제 결과들을 얻어서 저희가 발굴한 시노펩타이드를 활용해서 단백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만들지만 그 중에 오늘 발표할 내용은 EGF라는 거고, EGF는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라고 해가지고 상피세포 성장 인자, 우리 몸에서도 이제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이제 노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통 노화라는 거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 내부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외부적인 거는 뭐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은 환경 오염이라든지 담배 연기라든지 뭐 매연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피부가 이제 산화가 일어납니다. 산화가 일어나면서 피부에 이제 주름이 생기고 노화가 일어나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 내부적인 요인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성장인자나 항산화 단백질 같은 것들이 점차 20대가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만들어지는 양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몸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컨셉 자체는 뭐냐면 EGF 자체를 외부에서 우리가 그런 성장인자 자체를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그래서 EGF는 처음 발견한 사람이 노벨상도 탔었는데, 이게 보통 세포 재생하는데, 피부 재생하는데 아주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으로도 쓰이고 있고, 현재 이제 화장품으로도 이제 많이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만든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는 EGF, TF 융합 단백질. TF라는 건 트리거 팩터라는 어떤 대장균 유래의 단백질인데, 샤페론이라는 어떤 단백질을 만들 때 도와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거를 융합해서 만들었을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쪽 오른쪽 그래프에 보면, 단백질 띠가 가변하게 만들어지죠. 특정한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많이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이 점점 줄어들고 그 배양액내로 이 단백질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시노펩타이드에 의해서. 그 배양액 내에 이동한 양 자체가 지금 3일째 배양을 했을 때 리터당 1g 정도가 나오거든요. 1g이라고 하면 단백질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사실은. 1g의 값어치라는 건 뭐냐면 EGF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ppm 맥시멈으로 화장품에서 쓰잖아요. 10ppm 화장품이라고 하면 100ml 화장품에 1mg 들어가는 게 10ppm입니다. 그럼 이거를 1g이라고 하면 100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 되는 거죠. 요즘은 EGF도 예전에는 수천만 원, 1g에 수천만 원 했는데 요즘은 좀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외국에 중국 같은 데서도 만들면서 수백만 원으로 떨어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싼 편이고, 그리고 어디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단백질 활성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사실은. 회사마다 좀 다르고 활성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비교해 보면서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융합 단백질을 만들었는데, 융합 단백질로 만들다 보니까 단백질 크기가 한 8배 정도 원래 EGF보다 커졌어요. 커지게 되면 사실은 활성은 더 8배 정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활성이 더 좋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위에 거 같은 경우 그래프 자체가 그 시그마에서 구매한 EGF, 그 인간의 EGF고, 밑에 거는 인간의 EGF의 융합 단백질로 트리거 팩터를 연결을 한 건데, 예를 들어 10ppm으로 쳤을 때 10나노그램/마이크로리터가 10ppm인데 10ppm으로 쳤을 때 1일째하고 3일째가 엄청나게 세포 성장이 그냥 EGF보다 더 낮더라라는 결과를 얻었고, 이게 지금 단백질 안정성을 봤을 때 열을 95도씨에서 가해도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걸 확인을 했고, 내년에 더 좋은 장비가 저희 쪽에 들어오는데 전반적인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가 들어오는데 그걸로 정확하게 또 진단을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예측하는 바로는 이제 안정성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게 안정성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떤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그 보통 단백질들은 기능성 단백질들은 보존할 때 저온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최대한 오래 가고 열의 단백질들이 약하기 때문에 저온 보존을 해야 되는데 실온 유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거는 내년에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을 만들 때 유도하는 인자 자체를 보통은 RPT제라는 용의 물질을 많이 썼었는데 이제 라토스라는 이당체를 가지고도 단백질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걸 확인했고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융합 단백질 다른 이건 아까 앞에 트리거 팩터를 연결했다면 여기는 이제 세포 투과 펩타이드를 연결을 했습니다. 세포 투과 펩타이드는 뭐냐면 이 어떤 특정한 아미노산 자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특성에 의해서 타겟하는 물질들을 어떤 세포 안으로 아니면 조직 안으로 스며들게끔 할 수 있는 펩타이드입니다. 이 펩타이드를 연결해서 요 그림은 저희가 테스트한 그림은 아닙니다. 참고문은 달았기 때문에 이런 이 펩타이드를 달았을 때 세포 투과도가 이제 그 타겟 물질들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보고에서는 피부에서 바를 때도 뭔가 많이 예를 들어 EGF를 피부에 바른다라고 해도 이제 세포 투과도 아니 조직 투과도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지피층까지 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나노니드를 쓴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뭐 그냥 뭐 표케인은 뭐 세포만 증식시켜도 되면 상관은 없긴 하고요. 더 투과를 시키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뭐 작업을 해야죠. 근데 예전에 보고된 바로는 리포존 같은 것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투과하는데 효과가 없다라는 게 밝혀졌고 그 내용으로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게 세포 투과 펩타이드입니다.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고 있고 그렇게 만든 것도 또 다른 기술로 이제 뭔가를 더 링크를 시켜가지고 단백질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이때도 이제 시노펩타이드를 달아서 막을 이동하게끔 해가지고 아주 저분자의 뭐 7kg 달톤 정도 되는 단백질을 구조를 제대로 형성하게 하면서 단백질을 이제 많이 만들 수 있는 기술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제를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이건 아까 이제 그 트리거 팩터하고 연결한 것보다는 활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기존 EGF보다는 활성이 낮다. 판매되는 것보다 낮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이런 이제 EGF 같은 이제 단백질, EGF의 시장성을 봤을 때, EGF만 가지고 시장성을 봤을 때 2021년에 1,700억에서 2031년에 3,100억 정도가 되고 이 단일 타겟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점점 피부에 관련된 이슈 자체가 점점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술의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생산성을 많이 늘렸다. 요 같은 경우는 EGF의 트리거 팩터 연결한 것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면서 세포 정제하기 쉽게끔 세포 밖으로 배양이 밖으로 이제 나간다. 자체는 비용 절감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리고 효과가 좋다, 효능이 좋다. 그리고 뭐 안정성이 높아졌거나 어떤 거는 투과도가 높게 만든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실험실에서만 이제 실험을 한 거기 때문에 TR4로 이제 기재를 했고 지역 재산권 같은 경우는 그 위에 거 같은 경우는 트리거 팩터 연결한 건 이제 두 개 다 특허 다 등록은 국내 등록은 다 됐고요. 위에 거는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도 이제 출원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